네, 색상 마음에 드시죠? 네. 예. 그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전 차와 틀린 거는 이제 지금 나오는 차들은 기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그냥 타시면 모르고 못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아무래도 그냥 타신 것보다는 한번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 스마트키, 예전 차도 스마트키 있으셨죠? 네. 예. 스마트키는 이제 2개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카드 타입 스마트키라 해가지고 스마트키가 1개가 더 나와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근데 그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키는 우리 이제 차하고 키하고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몸에 휴대만 하시면 그냥 누르면 열리죠? 맞습니다. 네. 이제 누르면 열리고 또 여기서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그는 버튼이요. 잠그는 버튼은 뭉툭하기 때문에 호주머니 안에 넣어서도 이렇게 누르시면 네. 잠글 수가 있어요. 네. 잠그는 버튼 밑에 보시면 여는 버튼이 있어요. 예. 잠금 해제 버튼. 예. 그 다음 요거는 뒤에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어요. 예. 트렁크 여는 버튼은 이제 이렇게 길게 누르고 계시면 스마트 테일게이트 해가지고 트렁크 문을 이렇게 자동으로 열을 수가 있어요. 네. 반대로 또 요거를 길게 누르시면 또 닫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면 저 뒤에 보면 손잡이, 잠깐 제가 떼어서 그렇습니다. 띄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고요. 예. 다시 열고요. 다시 누르고 계시면 누른 만큼 닫히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저 문 뒤에 보시면, 문 뒤에도 보시면 누르는 고무가 있어요. 네, 그 고무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열고 또 안에서 닫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 밑에 보시면 빨간색 요 그림이 되어 있는 것은 요거는 위험 알림 기능이세요. 그래서 요거를 길게 누르면 차에서 경보가 울리고 다시 길게 누르면 경보가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내가 위급한 일이 있거나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 내 차가 어딘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요걸 누르면 내 차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홀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원격 시동 기능이세요. 그래서 내가 차가 보이는 거리 50m 내에서 차를 미리 시동을 걸고 싶을 때는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홀드 버튼을 저 차에서 노란불이 3번 깜빡일 때까지 누르고 계시면 되세요. 그럼 차가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예. 이거를 누르고. 예, 요거 누르신 다음에 홀드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되세요. 시동이 걸 때까지. 이건 사실 잠금 버튼이었잖아. 맞습니다. 잠금 버튼. 요거는 준비 동작이세요. 내가 차를 시동 걸겠다 하는 준비 동작. 그래서 이걸 누르신 다음에 이걸 누르면 차가 운전자가 차 시동을 걸고 있구나, 걸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동 끌 때는 걸린 상태에서 홀드 버튼을 다시 누르면 시동을 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차가 보이는 거리 내에서 시동 거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문은 닫혀 있는 상태예요? 현재 문은 잠겨 있죠. 잠겨 있는데도. 예. 근데 지금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잖아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에 접근하면 웰컴 기능이라 해가지고 접혀 있던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펴집니다. 예. 친절하네. 이제 그래서 이제 요 키를 몸에 휴대만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제가 키는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개는 여분을 갖고 계시고 한 개는 따로 이제 네. 사용할 때, 차 쓰실 때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키를 몸에 휴대하고 계시면 이제 요 문 손잡이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전 차는 버튼 타입이세요. 이렇게 눌러야 됐는데. 예, 눌렀습니다. 근데 이거는 터치 타입이세요. 터치 타입이라는 것은 요거는 잠글 때, 잠금 해제는 요 안에 보시면 센서가 요 안에 있어요. 그 손을 이렇게 대시면 이렇게 잠금 해제가 돼요. 그리고 당기시면 되는 겁니다. 잠글 때는 이렇게 놓고 여기다 손만 살짝 대시면 잠기는 겁니다. 벌써 필요 없네. 근데 스마트 키가 몸에 휴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 예,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손으로 딱 대셔가지고, 예, 그리고 당기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잠글 때는 그걸 누르시면 되세요. 그 잠그는 겁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예, 여신 다음에 문을 열어보시면, 예. 이제 문 왼쪽에 보시면 이제 L1, L2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의자. 그렇습니다. 의자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두 분이 운전하신다 그러면 의자 시동 건 다음에 의자를 세팅하시고 저장은 길게 누르면 저장이고 짧게 누르면 저장된 위치로 차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의자 시트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예. 길게 누르면 저장. 저장이 되고. 예. 그러면 그 상태로 그대로 예. 계속 타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타시다가 만약에 내가 다른 분이 이제 내가 이거 운전하겠다. 그러시면 이제 그분은 2번에 저장을 시켜놓고 자기 거 2번을 딱 누르시면 의자 시트가 이제 2번으로 오게 돼 있어요. 예. 그거 이따가 시동 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강제로 접을 때 원래 에어컨 기능이라 가지고 운전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펴진다 그랬잖아요. 문 열 때도 펴지고요. 사이드미러가. 근데 내가 강제로 사이드미러 접고자 할 때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누르면 펴지고 누르면 강제로 접을 수가 있고. 근데 이걸 누르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을 잠그면 자동으로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웰컴 기능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꼭지를 왼쪽으로 미시면 왼쪽 사이드 미러, 오른쪽으로 미시면 오른쪽 사이드 미러 지정해가지고 예, 동서남북 누르시면 사이드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도어락 잠금, 도어락 해제. 예전 차는 여기에 도어락 해제 버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차는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주행하다 보면 전체 문이 다 잠기거든요. 그 만약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누가 뒤에서 내려야 되거나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당겨야 되는데 이 도어락 해제 버튼이 없기 때문에 문이 해제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요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뒤에 계신 분이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예. 아는데 나중엔 몰라요. 예, 제가 영상을 나중에 네,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그거 다시 한번 네. 계속 복습하시면 네.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원터치를 해가지고 길게 누르면 창문을 한 번에 내리고요. 원터치를 길게 올리시면 창문을 한 번에 올릴 수가 있어요. 짧게 누르면 짧게 누른 만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방식은 길게 또는 짧게. 길게 한번 탁 누르시면 창문이 한 번에서 쭉 내려가고. 길게 내려. 예, 길게 한번 올리시면 창문이 한번 쭉 올라가고. 그러니까 짧게 터치하시면 터치한 만큼만 내려가고 내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창문을 작동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차일드락 기능이라 가지고 요걸 누르시면 시동이 걸린 상태는 불이 들어와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불이 들어오면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은 창문도 못 내리고 문도 못 여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장난치거나 하는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끔 나도 모르게 이게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계신 분, 창문도 안 내려가요, 문도 안 열려요. 그럴 경우는 요게 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불이 들어와 있으면 끄시면 되세요. 네. 예. 그래서 작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의자 시트 부분은 잠깐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예. 자, 이제 의자 시트는요. 전동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앞으로 미는 버튼입니다. 네. 앞으로,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이렇게 미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 뒤로 밀 때는 이 앞부분을 뒤로 미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 의자 높이를 올릴 때는 이 뒷부분을 올릴 때는 그 뒷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면 뒷부분이 올라가고요. 앞부분을 올리시면 앞에가 이렇게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일 때는 이 가운데를 누르시면 되세요. 가운데 누르면 같이 내려가고 가운데를 올리면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요거 등받이는 요 네 발을 뒤로 미시면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예, 앞으로 뒤로. 그 다음 요거는 허리 받침. 요걸 누르시면 요 가운데가 블룩하게 나옵니다. 보여드릴까요? 예. 누르면 가운데 블룩하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네. 예, 이렇게 해서 등 허리를 받쳐줄 때 사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멤버리 기능을 저장하시기 전에는 의자 시트를 먼저 조정하신 다음에 네. 그리고 요거를 길게 누르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버튼이 있는데 요건 뒤에 트렁크 여는 버튼. 네. 마찬가지로 요것도 길게 누르셔야 돼요. 길게 누르시면 이걸로도 열고. 예, 길게 누르시면 저렇게 뒤에 트렁크 문이 열립니다. 네. 예, 다시 반대로 또 길게 누르고 계시면 트렁크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예. 손으로도 되고 그냥 그럼 이거 안 예. 하고 예. 이렇게 뛰시면 안 돼요. 닫힐 때까지는 누르고 계셔야 돼요. 예. 쟤안 움직여. 예, 오셨죠? 예. 어. 닫을 때는 누르고 계셔야 돼요. 네. 닫히는 때까지. 예, 안전을 위해서. 예. 그냥 손으로 해도 되고 가서. 예, 그렇습니다. 손으로 네, 버튼 누르셔도 네, 되고요. 그다음에 하고 이제 본네트 여는 거. 본네트는 요 밑에 그거. 요 레버를 당기면 앞에 본네트 열 수가 본네트를 있어요. 못 열어가지고 아. 불탔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누가 불났는데 본네트를 못 열고 맨날 운전만 하고 다녀서 아. 차 다 탔다 그랬거든. 예. 그거고. 요 레버를 당기시세요. 기름은요. 휘발유를 넣으시는 건데요. 네네. 이제 문이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뚜껑을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휘발유를 여기다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닫으실 때는 다시 이렇게 누르시면 되세요. 네. 누르면 닫을 수가 있고요. 전체 문이 다 잠기면 이게 같이 잠겨요. 아. 그래서 따로 당기는 레버는 없습니다. 네네. 밖에 나오셔가지고 누르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누르고 열리고 다시 누르고 닫고. 예. 안에서 눌러주는 건 없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차들은 그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터치 타입으로 이렇게 누르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 전조등 각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네네네. 이제 사실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우리가 전조등이 보시면 상향등이 있고 하향등이 있죠. 네네. 근데 하향등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하향등 각도를 밑으로 더 내리고 싶을 때 0부터 3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보통으로 그냥 0에 놓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0에 놓고요. 예, 그리고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그럼 예. 0으로 놔주시고. 예. 근데 이제 시골길 같은 데는 올리잖아요. 시골길 같은 데는 상향등. 상향등을 켜야지. 예, 상향등을 켜실 때는 이쪽에는 레바를 올리시면 상향등을 그러니까 반대로 내리시면 상향등을 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미끄럼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요거는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돼 가지고 차를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기능 버튼이세요. 그럼 항상 눌러놔요? 항상 예,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는데 요걸 누르시면 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끄실 필요는 없고요. 항상 켜놓고 운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P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건 뭐냐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예전 차 사이드 브레이크는 혹시 손으로 당기는 브레이크였나 아니면 발로 밟는 브레이크였나? 발로 밟는 거였죠. 요거는 버튼 타입입니다. 그래서 발로 밟는 브레이크가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여기 빨간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해제는 기아를 변속하시거나 주행으로 변속하시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아니면 내가 강제로 해제할 때는 브레이크 밟고 이 버튼을 위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강제로 해제할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 예, 그렇습니다. 예.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나중에 영상 보시면 되세요. 네, 네. 잠깐 운전석에 앉아보시겠어요? 제가 옆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특이하게 시동 거는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예전 차들은 보통 여기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시동 거시는 건데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얹혀서 살짝 누르시면 차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현재 요게 시동이 걸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시동 걸린 상태에서 시동 끌 때는 브레이크 밟든 안 밟든 상관없이 버튼을 다시 원터치로 살짝만 누르시면 시동을 끌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시동을 온오프 할 수 있고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라디오라든가 이런 전원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르시면 시스템 체크 기능이라 해가지고요. 시스템 체크, 우리 예전 차 돌렸을 때 시스템 체크하는 기능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켜지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버튼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전기 기능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르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시스템 체크 이런 기능들이 나와요. 그리고 누르시면 그냥 꺼집니다. 그래서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바로 시동 걸겠다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원터치 살짝 한번 눌러보세요. 예. 예. 예, 그럼 이렇게 시동이 걸린 겁니다. 이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시동을 걸어놓고 딱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내비 화면이고 이쪽은 계기판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계기판은 이제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가지고 LCD 화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군데가 다요. 예. 지금 앞에 본네트가 열렸다는 표시죠? 맞습니다. 아까 제가 본네트를 열어놔가지고 네, 본네트가 그러면- 열렸다는 표시인데요. 잠깐만 제가 닫고 올게요. 왜냐면 계기판 설명을 좀 드리려면 닫는 거는 설명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계기판에 보시면 이제 계기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거는 뭐 차량 속도계고요. 요건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는 거고 요건 이제 차량 속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근데 요 가운데 있는 화면은 여기 있는 버튼을 가지고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보시면 요 가운데 화면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요거는 방위각, 요거는 타이어 공기압. 공기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주행하다 보면 공기압이 체크가 돼요. 만약에 공기압이 떨어졌다, 그러면 계기판을 통해 가지고 경보를 운전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때 공기압을 채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르시면 운전자 주의 수준, 여기 옆에 흰색 점 보이시죠? 네. 요거는 여기는 스크롤 레버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다른 메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차선 이탈 경보 장치는 켜져 있어요. 요게 켜져 있으면 운전하실 때 여기 녹색으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녹색으로 바뀌면 차선을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차선이 감지가 되면 이제 차선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는 막 운전자한테 경보가 와요. 깜빡이 안 켠 상태. 예. 그리고 제한적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핸들이 막 자동으로 조향이 됩니다. 예,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눌러보시면 요거는 이제 차량 속도를 나타냈잖아요. 예. 오른쪽에 흰색 점은 스크롤 레버를 움직이면 다른 메뉴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시면 주행 정보, 주유 정보, 누적 정보 이런 것들은 구간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구간거리. 구간거리는 요 버튼을 위에서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0으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쌓는 거리고요. 이 차의 총 주행 거리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42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 요게 이 차의 총 주행 거리가 되세요. 요거는 계속 쌓이는 거고, 예. 예. 요거는 기름 넣고 다시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OK 버튼을 위에서 길게 누르면 0으로 초기화가 다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스크롤 레버를 움직이면 이게 오토 스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 현재 휘발유 차인데 RV 차들 같은 경우는 주행하다가 이제 교차로 같은 데서 잠깐 브레이크 밟고 멈추시잖아요. 그럼 차가 시동이 꺼져요. 예, 시동이 꺼졌다가 브레이크를 띄시면 다시 시동이 걸리거든요. 옛날에 시내버스 같은 거 타시다 보면 가끔 멈췄을 때 차가 부릉하고 시동이 꺼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와 동일한 개념이세요. 이건 아니죠?
이 차도 해당이 됩니다. 2차도 해당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배터리 전압이 충분하거나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다 매고 있거나 문이 그러니까 문이 꽉 닫힌 상태에서는 주행하다가 배터리가 충분하면 브레이크 밟고 멈췄을 때 차가 시동이 꺼집니다. 부르르 하고. 그리고 멈춰 있는 동안은 계속 시동이 꺼져 있어요. 그러다가 브레이크 띄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A라는 기능 버튼이 있어요. 네. 요게 이제 그 시동 꺼지는 그 기능 버튼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시동이 꺼졌을 때는 요게 녹색불로 바뀌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동이 꺼져야 되는데 시동이 안 꺼졌을 경우는 노란불로 바뀌고요. 현재 흰색은 작동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좀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주행하다 이제 브레이크 밟고 멈췄는데 차가 시동이 꺼졌다. 아, 그러면 오토 스탑 기능이 작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총 시동이 꺼진 시간은 한 17분 33초 정도 꺼져 있었던 겁니다. 누적된 시간이. 예.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동이 꺼지면 놀라지 마시고 아, 오토 스탑 기능이 작동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원하지 않으시면 요 밑에 보시면 A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걸 켜놓으시면 시동이 안 꺼져요. 주행할 때. 근데 만약에 이게 꺼져 있으면 가다가 시동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예. 꺼졌다가 다시 그냥 예. 브레이크 띄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립니다. 예, 그게 이제 오토 스탑 누적 시간이 되겠습니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연비를 절약해 줄 수가 있어요. 시동이 꺼지는 시간만큼 기름을 안 먹으니까 연비를 절약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 레버를 한 번 더 내리시면 요거는 차량 속도 처음에 보셨던 화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104km는 이제 차량 기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브레이크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요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옆에 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가 아까 채워놨습니다. 예. 이거. 예. 해제는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한번 살짝 눌러보실래요?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브레이크 맞죠? 예, 그 눌러보세요. 옆에 건 뭐예요? 악셀에다. 아, 그건 악셀에다고 가운데 거는 브레이크입니다. 지금 갑자기. 예,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예, 이렇게 해제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기아를 변속하면 또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다시 거는 거는 그 레버를 당기시면 되세요. 예. 당기시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요거 19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외부 온도가 19도라는 뜻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요거는 순간 연비는 주행할 때 연비가 막 올라갔다 놨다가 하세요. 그다음 평균 연비는 10.5라는 것은 일정 시간 주행했을 때 연비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멈춰 있는 시간도 연비 체크가 되기 때문에 실제 연비는 아니세요. 그래서 실제 연비 보시려면 요 순간 연비를 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리고 현재 기아 상태가 P라는 것은 파킹에 있다는 뜻입니다. 기아가 파킹에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변속하게 되면 요게 뭐 D, N, R 이렇게 후진, 중립, 주행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벨트 안 맸을 때는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네. 예. 그래서 보시면 되시고 요게 이제 내비 화면이세요. 네. 내비 화면을 보시면 요렇게 이제 미디어라고 표시가 되는데 요거는 분할된 화면입니다. 분할된 화면은 삼각형 누르시면 좀 더 크게 확대할 수 있고 다시 이걸 누르면 분할해가지고 사이드로 다른 메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액자라든가 시간 또는 방위각, 예, 이런 모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날씨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미디어는 라디오 뭐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미디어는 라디오, 그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 그다음에 USB. 요런 USB는 어떻게 해요? USB는 여기 보시는 USB 포트에다 꽂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건 미디어를 말하는 거고요. 네. 좀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삼각형이 있는 게 차가 현재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요걸 좀 더 크게 보고 싶을 때는 플러스 넣으시면 좀 더 크게, 마이너스 누르면 작게, 그 다음에 안내멘트 소리도 스피커를 누르고 플러스 누르면 좀 더 크게, 예, 또는 마이너스 누르면 작게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내비 맵도 보시면 요 방위각을 누르시면 이렇게 3D 모드, 그 다음에 이제 북쪽, 그 다음에 내가 차가 가는 진행 방향,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냥 넘어가고 예. 안쪽이 안 그냥 여기다 놓고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 모드가 제일 좋으세요. 네. 차가 그 진행 방향으로 보는 게. 네. 예. 그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다각형 표시가 있는데 요건 뭐냐면 홈이라는 메뉴세요. 네.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홈이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동 걸면 이렇게 화면이 뜰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뜨면 내가 내비를 보겠다 하시면 요 밑에 작동하는 버튼을 가지고 내비를 작동을 시키시면 되세요. 예. 네. 예. 이건 뭐예요? NAV는? 아. 이제 이 밑에 보시면 버튼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 차들은 내비 따로 에어컨 따로 있는데 이거는 내비하고 에어컨이 같이 혼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삼각형 요 불이 켜져 있으면 내비 맵, 내비, 별표, 라디오, 미디어 셋업 기능이 되고요. 요 밑에 바람개비를 누르시면
에어컨 히터를 작동시키는 버튼이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내비를 작동하겠다 하시면 요 위에 삼각형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맵, 그 다음에 내비 이렇게 버튼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홈이란 화면이고요. 여기서 내가 내비를 보겠다 하시면 맵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내비 화면을 이렇게 전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검색은 여기 NAV 버튼 있잖아요. 요걸 누르시면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검색은 요 통합 검색 누르시면 여기에 명칭, 초성, 주소,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다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 가는 곳 있죠. 자주 가는 것은 미리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목적지로 찾아왔거든요. 40일로 해야 되는데 왜 70일 길 40일. 아, 어쩐지 그래가지고요. 옆동으로 안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예. 그러시면 요거를 다시 한번 동남로 예. 71길 40일. 예.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요. 예. 예, 확인. 그러면 우리 집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것은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고요. 플러스 표시가 지어졌으면 저장이 된 겁니다. 저장이 됐으면 나중에 어디 다른 지역 가가지고 내가 우리 집 가겠다 하시면 여기서 검색할 필요 없이 우리 집만 딱 누르시면 바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주 가시는 곳을 미리 즐겨찾기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으시면 이제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아차는 AS는 기아 오토큐입니다. 아마 여기서 다니시는 오토큐 정비선 있으실 거예요. 예. 근데 혹시라도 이제 가까운데 어디 오토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요걸 딱 누르시면 요 차가 있는 위치 기준에서 가장 가까운 오토큐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걸 클릭하시면 거기까지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이제 AS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1년차 정비, 2년차 정비 해가지고 무료로 이제 차 점검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점검해주고, 그 다음에 뭐 정비라든가 기타 이제 점검 같은 거 하실 때 여기 가셔가 다 점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딘지 모를 때는 이 내비에서 검색하셔서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별표가 있는데 별표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별표가 있어요. 이 별표라는 뜻은 뭐냐면 즐겨찾기 메뉴입니다. 즐겨찾기. 메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지정하시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지정된 메뉴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예. 현재는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화면 켜기 끄기를 지정했어요. 그리고 별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을 껐다 또 누르면 켰다 할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다른 DMB 같은 거를 하겠다 하시면 DMB를 지정하시고 별표를 누르시면 DMB 메뉴로 이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DMB 별로 안 써봐서 한 번도 안 써봐서. 예. 그래서 선호하시는 메뉴를 요 별표를 통해 가지고 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DMB를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메뉴를 또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요 별표를 길게 누르시는 거예요. 길게 누르면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내가 다른 메뉴를 지정하시고 별표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없으면 그냥 없음으로 체크해 놓으셔도 되고요. 근데 별표는 여기 핸들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시면 여기 사용자 버튼 핸들도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 이걸 길게 눌러도 되고.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현재 없으면 체크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많이 이용하시는 게 보통 통화 거절 종류를 많이 이용하세요. 왜 그러시냐면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으면 전화가 올 경우에는 핸드폰의 통화 버튼도 누르면 되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통화 버튼이거든요. 그러면 통화 끝낼 때는 요걸 누르시면 통화를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화 왔을 때는 요거 누르시고 통화 종료할 때는 요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화 거절 종류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원하시면 다른 거를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제 핸드폰이 연결돼야지만 핸즈프리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핸드폰을 연결하실 때는 요 오른쪽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는 이 차의 모든 메뉴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요게 기기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핸드폰을 연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기 연결 버튼을 누르시고요. 현재 폰이 연결 안 됐기 때문에 신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폰을 잠깐 열어보시겠어요? 열어보시면 거기 그 블루투스에서 검색하시면 이제 그 스포티지라고 뜰 겁니다. 나는 블루투스를 거의 안 써서. 예. 블루투스를 어디서 찾아요? 예. 블루투스는 요거 내리시면요. 여기 보시면 맞아. 블루투스 여기 메뉴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고요. 이거 올려보시면 밑에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지하고 여기 떠 있죠. 예, 예. 요거 클릭하시면 이제 폰하고 차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완료. 예. 예. 여기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요. 예. 그러면 요렇게 이제 폰이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표시 보시면 요거는 핸즈프리란 표시고요. 요거는 블루투스 오디오라는 표시거든요. 네. 요거는 연락처를 요로 다운로드 할 건지 물어보는데 그것도 허용 누르시면 연락처를 요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예. 거의 뭐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 또 수신할 건지 물어봅니다. 그것도 허용 누르시면 운전 중에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으면 문자 목록을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예. 우리 신랑 같으면 난리 나요. 주의사만 아, 예. 이거 허용해 줘야 돼? 원하지 않으시면 허용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일단은 예. 해봐야지.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 블루투스 오디오잖아요. 네. 요거는 작동한다는 뜻이고요. 원하지 않으면 요거를 누르시면 꺼져요. 그럼 핸즈프리는 작동 안 하고 블루투스 오디오만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둘 다 원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끄셔도 돼요. 근데 원하시면 둘 다 켜놓으시면 둘 다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으면 운전 중에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요 통화 버튼을 눌러서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종료할 때는 요걸 눌러서 종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으면 요 미디어라는 버튼을 잠깐 눌러볼게요. 길게 누르시면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메뉴를 보시면 이제 FM, AM, DMB, 그다음 지니뮤직, 멜론, 자연스레 이렇게 있는데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오디오라는 요 부분이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를 듣고 싶을 때는 요걸 터치하시면 이제 폰에서 음악을 플레이 시키시면 이 차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블루투스 오디오를 했는데 내가 다른 메뉴를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 미디어란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되세요. 길게 누르시면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메뉴를 보실 때는 길게,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체크된 메뉴를 가실 때는 짧게 근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네. 차츰차츰이고 시동 걸고 예, 끄고. 비 왔을 때 와이프 작동? 와이프 작동 예, 못 해갖고 처음에 예. 헤맸던 거 생각나거든요. 아, 예. 그러면 예.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것만 알면 돼요. 예. 근데 어차피 이거는 제가 영상을 찍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한번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그 다음 옆에 보시면 라디오는 FM 네. 라디오가 있어요. FM 라디오는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라디오는 여기 있는 라디오 버튼을 눌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널이 나옵니다. 예. 여기 있는 방송국을 검색해가지고 채널이 나오게 돼 있는데, 예, FM을 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디오 채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요거 라디오 채널을 청취하겠다 네. 라고 하시면 여기 터치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라디오 채널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현위치 방송 목록을 다시 볼게요. 네. 현위치 방송 목록을 다시 보면 현재 여기에 플레이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요 채널을 내가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옆에 별표 있죠. 네. 요거 별표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세요. 별표를 눌러 놓으시면, 예,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거 눌러 놓으시면 이제 나갔을 때 보시면 이렇게 저장된 채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장된 거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내가 다른 채널도 보겠다 하시면 현위치 방송 목록 다시 누르면 이제 여기서 그 수신 가능한 채널들이 나와 있어요.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장된 거고 이게 공백이 있는 건 저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방 같은 데 갔는데 지방에서는 채널 이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막 잡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PSM인가 뭔가 눌렀는데 옛날에. 맞아요. 여기서는 현위치 방송 목록이세요. 요걸 누르시면 현위치에서 수신 가능한 채널들을 다시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떠줍니다. 그럼 거기서 체크하시면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BSM을 대신하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라디오 채널을 들으시면 되고요. 네. 미디어 기능에서 다시 길게 누르시면 USB 음악 비디오는 현재 연결된 게 없잖아요. 네, 꽂으면 되지. 그래서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연결돼 있으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음악을 듣거나 또는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알플 카플레이어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핸드폰을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네. 그럼 폰에 있는 화면을 여기로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폰에서 티맵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럼 티맵을 여기로 띄워가지고 폰에 있는 내비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 예. 이거 내비면 충분하죠? 맞습니다. 이 내비만 해도 네. 충분합니다.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맵 버튼 누르시고 내비 화면 보시고 안내 내비 버튼 누르셔가지고 목적지 검색하시고 안내 받으시고요. 만약에 안내를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 집 안내했잖아요. 네. 이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안내 시작 눌렀어요. 근데 내가 안내를 받았는데 안내를 취소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여기 경로 취소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취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거 취소 못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안내를 계속 받는 분들도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반드시 경로 취소를 누르셔야만 안내 취소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셋업 창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셋업 창에 들어가시면 아까 내 얘기일 수도 있어. 예. 생각이 안 나서. 예. 근데 한 2번만 하시면 네. 이제 금방 습관이 되세요. 네. 그 기기 연결은 아까 핸드폰 연결하는 데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차량이란 메뉴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틈틈이 들어가 보세요. 왜냐면 요 차량이란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 차의 모든 설정은 여기 다 기본적인 세팅은 다 되어 있어요. 따로 변경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게 세팅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 보조는 드라이브 와이즈라 해가지고 안전 사양이세요. 이 차는 안전 사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부주의하게 앞차하고 부딪히거나 옆에 차하고 부딪히거나 뒤로 후진하다가 뒤차하고 부딪힐 경험이 있잖아요. 다 이게 돼 있다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차가 미리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자 충돌 방지, 앞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차로 이탈 방지, 그다음 후측방 좌우측이에요. 좌우측 충돌 방지. 후측방 모니터 체크돼 있잖아요. 깜빡이를 왼쪽 오른쪽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여기 깜빡이 등입니다. 예. 움직이시면 그거 내려 보실래요? 예. 요거. 그걸 내리시면 왼쪽에 후측방 모니터가 보이고요. 오른쪽 올리시면 오른쪽으로 요겁니다. 이거 와이퍼다. 이거 와이퍼 이거 깜빡이. 오른쪽에 후측방 모니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니터를 볼 수가 있는 것은 이게 후측방 모니터를 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하차 경보라는 것은 차를 세워놓고 누가 옆으로 내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차가 지나가면 경보가 울리고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오토바이 같은 거. 그렇습니다. 주차 안전이라는 것은 이제 요게 이제 후진기 안 오실 때는 서라운드 뷰라 해가지고 후방 카메라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작동하게 돼 있어요. 예, 더우시죠? 네. 잠깐 에어컨 잠깐만 틀겠습니다. 네. 예, 지금 창문 내리시면 안 되세요. 네. 내일까지는 마르기 전까지는 썬팅이 마를 때까지 창문 내리면 안 됩니다. 예. 잠깐 요거 에어컨을 틀어놓겠습니다. 예. 네. 창문 열라고 그랬죠. 예. 저기 썬팅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조금 약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뒤로 후진할 때 충돌 방지 보정이 있고요. 주차 가리 경고, 자동 표준이라는 것은 앞범버에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앞에도 부딪힐 것 같으면 운전자한테 경보를 알려줘요. 그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후방 교차 안전, 이것도 마찬가지 뒤로 후진할 때 부딪힐 것 같으면 멈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운전자 보조에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 관련된 사양이고요. 클러스터는 계기판에 관련된 사양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 밝기라든가 테마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클래식 A 보시면 여기 A고요. 화면이 여기 B, 클래식 C 이렇게 화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만약에 바꾸실 때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라 해놓으시면 이제 드라이브 모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돌릴 때마다 저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예.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멀 모드가 있고요. 스포츠, 스마트 모드가 있는데 에코는 연비제랑 모드, 노멀은 시내 주행할 때, 스포츠는 고속으로 운전할 때, 스마트 모드는 이 세 가지 모드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운전하시려면 그냥 스마트 모드 놓고 운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네. 예. 그럼 스마트로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웰컴 사운드, 이거는 뭐 차에 타시면 소리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 공조는 에어컨 히터에 관련된 기능인데, 에어컨 히터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공기가 탁한 공기가 있다. 그러면 외부 공기를 차단해줘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안에 습기가 차가지고 앞유리창에 막 습기가 찬다. 그럼 공기가 외부 환기로 바뀌고요. 창문 습기가 차면 바람의 방향 앞유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공조 팬이라는 것은 이제 에어컨 자동 공조라가 시동을 끄더라도 이 팬 히터가 좀 일정 시간 돌아가면서 안에 있는 에어컨을 건조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시동 끄더라도 에어컨 팬 히터가 들어가면 이게 건조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능들은 에어컨 히터가 오토 클라이매트라 가지고 자동으로 맞췄을 때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켜놔야 되겠네. 예, 오토 넣으시고 온도만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재는 17도, 낮은 온도는 17도인데 17도는 로우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높은 온도는 하이로 표시가 됩니다. 하이가 이제 32도. 근데 이렇게 해놓으시고 실내 온도를 이제 여기 외부 온도하고 비슷하게 적정하게 유지하시면 되세요. 현재 외부 온도가 19도면 대략 한 뭐 21도 정도, 그 정도 유지하시면 에어컨 바람이 실내는 21도로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이 오토 클라이매트 기능이세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조절하실 때는 오토에 놔두시고 요거만 온도 조절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내가 수동을 하고 싶다, 너무 더워서 빨리 좀 바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바람기배를 이렇게 누르시면 오토란 불이 끄지고 빠르게
또는 약하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오토 해놓고 운전하시면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바람의 방향 현재 정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원하시면 누를 때마다 정면 하단, 하단 앞유리, 정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급속 성애제가 앞유리 차로 바람을 받고 싶을 때는 이 프론트란 버튼 누르시면 바람의 방향이 앞유리로. 예.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의 열선. 예. 요건 리어라는 버튼 작동시키면 열선에서 물을 다 증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이 켜져 있으면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거고요. 이 차는 이제 혹시 예전 차도 이거 듀얼 타입으로 되어 있었나요? 그래서 오른쪽만 따로 이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예, 마찬가지 요것도 오른쪽으로 레버를 돌리면 왼쪽은 21도, 오른쪽은 24도 바람이 이렇게 나오고요. 예. 만약에 같이 맞출 때는 이 버튼 누르시면 같이 맞추고 네. 왼쪽엔 레버를 조절하시면 예, 같이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조절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게 바람개비였을 때는 요게 에어컨 히터를 작동을 시키는 버튼이고요. 요 바람 위에 삼각형을 누르시면 이제 내비하고 미디어 기능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삼각형이었을 때는 온오프 기능이 요거거든요. 요걸 누르시면 라디오 미디어 온오프가 되는 거고요. 네. 네, 다시 누르면 나중에 켜지는 거고요. 예. 만약에 요게 바람개비였을 때는 요게 에어컨 히터 온오프 버튼이 됐어요. 그래서 요게였을 때는 요걸 누르시면 에어컨을 이렇게 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킬 때는 요거 누르시고, 예. 요게 위에 있을 때는 라디오 미디어, 밑에 있을 때는 에어컨 히터 온오프. 예.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게 두 가지 기능을 다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 다음에 시트가, 이해했습니다. 예. 까먹을지 몰라도. 예. 요거는 시트에 관련된 기능이시고요. 네. 라이트는 이제 라이트에 관련된 기능이세요. 그 원터치 방향 지시되는 것은 이거 깜빡이는 거를 이제 3번, 5번, 7번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이 깜빡이를 좌측 우측 깜빡이를 이렇게 길게 누르시잖아요. 근데 길게 누르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살짝 이렇게 누르시면 3번 깜빡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7번 누르시고요. 요걸 한번 살짝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7번 깜빡이게 돼 있어요. 요렇게 몇 번을 깜빡이는 건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요 라이트를 있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오토 모드에 놔두잖아요. 네. 그러면 밖에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주고 꺼주는 기능이세요. 네. 그 라이트는 그냥 놔야지. 오토 놔두고 운전하시면 되세요. 네, 네, 네.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터널 같은 데 지나면 자동으로 라이트 알아서. 켜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전 차도 오토 기능이 네, 있었죠. 네, 네. 예, 그와 동일한 기능입니다. 네. 그렇게 이용하시고,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야간에 시동 끄고 내리시면 라이트가 바로 안 꺼지고 대략 15초 정도 켜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헤드램프 에스코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끄고 싶을 때는 잠금 버튼을 2번 터치하시면 끌 수가 있어요. 하이빔 버전한 것은 야간에 내가 사양등을 켜고 가잖아요. 그럼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사양등이 하양등으로 바뀝니다. 요게 이제 하이빔 보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그냥 네, 켜놔요? 켜놓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나중에 사양등 켜겠다 하시면 요 레버를 밑으로 내리시면 사양등이 되세요. 네. 근데 현재 라이트가 안 켜졌기 때문에 사양등이 안 되는 네, 거고요. 네, 네. 예. 오토 기능이라는 것은 야간에 이제 주행하다가 라이트가 없는 데서는 자동으로 사양등이 켜지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토 기능을 해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사양등, 하양등 막 켜지는 거거든요. 예. 요건 밑으로 내리시면 오토 기능을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예. 다시 내리면 꺼지고요. 예. 위로 올리면 경고등. 위로 올리면 경고등, 밑으로 내리면 사양등. 사양등 오토 기능.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도어는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자동 잠금, 주행할 때는 자동 잠금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자동 잠금 해제는 시동을 끄면 자동 잠금이 네. 해제가 되세요. 네네. 원하시면 다른 걸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파워 테일게이트는 뒤에 트렁크 문 열 때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거고, 파워 테일게이트의 속도도 빠르게 또는 느리게. 그 다음에 뒤에 트렁크 문 높이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 열리면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뒤에 접근해 있잖아요. 네. 그럼 자동으로 뒤에 트렁크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건 원하시면 지정하셔도 되고요.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필요할 예. 때만 열어요. 예. 그 다음에 디지털 키, 요거는 제가 좀 이따 키를 등록하는 방법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등록 안 되고 내일 하셔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편의 기능을 보시면 후속 승객,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이라 해가지고 여기다 휴대폰을 올려놓으시면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셋업 창에 차량이란 메뉴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저기 먼저 거하고 다른 게 맞습니다. 요거라서. 맞습니다. 예. 예전 차는 위 아래로 움직이는 네. 그 상하 타입의 기계식 기어였고요. 네. 요거는 좌우측으로 움직이는 다이얼 타입의 기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킹은 이제 예전 차는 위로 끝까지 밀면 파킹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거와 상관없이 P 버튼만 누르시면
기아가 어디에 위치했든 상관없이 파킹으로 전환이 되세요. 예. 그리고 내가 파킹에서 다른 모드를 빼겠다 하시면 브레이크 밟으시고 오른쪽 끝으로 돌리면 주행 모드 D. 다시 예. 지금 잠깐만요. 의자 먼저 조절해 볼까요?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시고요. 떨어져 있죠? 그럼 의자를 앞으로 좀 더 미셔가지고요. 예, 엉덩이가 뒷부분에 끝에 꽉 닿을 정도,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을 때 지금 됐어요. 편한 자세가 되나요? 예. 그럼 저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저장은 L1을 길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L1이 저장이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L2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L2 누르면, 아이고, 2번에도 저장이 됐네. 다시 한번요. 예. L2는 다른 거를 한번 의자를 한번 세팅해 보실래요? 다른 의자로. 지금 밀고서 예, 다른 거를 한번 세팅해 보시고요. 그러면 예. 좀 낮춰. 예, 낮추고 한번 L2로 한번 눌러보세요. 예. L2 누르시고 저장을 하시고요. 이제 L1 네 자리로 한번 움직이겠다 하면 L1은 살짝만 누르세요. 살짝. 그럼 살짝만 누르시면 저장된 위치로 의자 시트가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자를 조절하시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 일단은 이제 브레이크는 밟고 계세요. 네. 기아를 변속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혹시 운전은 해요. 하시죠? 네. 그러면 브레이크 밟고 이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주행 모드 D. 여기서 브레이크 띄면 차가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왼쪽 끝으로 돌려보세요. 왼쪽 끝으로 해주시면 후진 모드 R. 후진 모드 R에서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기능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노란색 라인하고 빨간색 라인이 있죠. 요거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후진할 때는 이 빨간색 라인은 차체 끝부분이세요. 그러면 네. 후진할 때 여기까지 후진하면 차가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진할 때는 항상 요 중간 라인 노란색까지만 후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의 가이드라인은 핸들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차가 어느 쪽으로 후진해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진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서 후진하시면 안전하게 후진이 되시는 거고요. 바닥에 있는 흰색 주차 라인이 있죠. 네. 그 주차 라인하고 이 바닥에 있는 파란색 라인이 있죠. 네. 그거하고 그대로 라인을 맞춰 들어가면 차가 이 주차선을 맞춰서 그대로 후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진하실 때는 이 후방 카메라의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사이드 미러 보시고 그 다음에 노란 선까지만 들어.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후방 센서 소리로 또 운전자한테 알려줘요. 네. 그 다음에 계기판은 여기 그림으로 해가 노란색 또는 빨간색 표시가 되거든요. 노란색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는 거고 빨간색이면 가까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후진하시면 안전하게 후진이 되시는 거고요. 내 차 주변도 이렇게 서라운드 보시면 내 차 주변 영상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리모트 360도 뷰라고 해가지고요. 요걸 터치하시면 내 차 주변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 차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예, 그리고 그냥 누르시면 내 차 주변 영상을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고 기아가 이제 어디에 위치했든 상관없이 내가 파킹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P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예, 그거만 누르시면 차가 파킹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아 변속은 브레이크 밟고 해야지만이 변속이 되는 겁니다. 그냥 네 발 돌리면 변속이 안 되세요. 예. 예. 그리고 중립 모드는 그냥 N에 놓으시면 중립 모드가 되잖아요. 네. 근데 2열 주차하실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옛날 차들은 2열 주차하시면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시프트 버튼을 누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일렬 주차를 못했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 예. 그거는 나는 못하겠더라고. 예. 옛날 거는 N에 놓으면 밀고 예. 다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소렌토 저거는 나 못했어요. 아, 그게 이제 기능을 모르셔가지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여기는 또 경사가 져가지고 N에 놓으시면 차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한데 만약에 마트라든가 그런 데 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를 옆에 2열 주차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그냥 N에 놓으시면 차가 문이 안 잠기거든요. 그래서 2열 주차하실 때는 반드시 파킹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동을 잠깐 꺼보시겠어요? 예. 이제 시동을 끄신 다음에 기아를 이제 N으로 빼셔야 합니다. N으로 빼실 때는 브레이크를 잠깐 밟아보세요. 밟으시고 요 레버를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는데요. 오른쪽으로 돌릴 때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중간 정도 돌린 상태에서 그냥 잡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그냥 잡고 계시면 되세요. 그럼 기아가 이렇게 N으로 빠집니다. 보이시죠? 예. 한번 해보실까요? 예. 브레이크 밟으시고 레버를 살짝 돌린 상태에서 그냥 잡고 계세요. 요 상태에서 잡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N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놓고 내리시면 이제 기아가 중리로 빠지고 차를 밀 수 있고. 예, 이 차를 다른 사람이 밀 수가 있습니다. 파킹은 다시 요 P 버튼 누르시면 파킹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파킹할 때는 이거 안 밟아도 돼요? 브레이크. 예. 그냥
P 버튼만 누르시면 되세요. 기아가 이제 NA 했을 때는 이게 기아가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사진대에서 차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P하고 예, 브레이크 이거 뭐야? 예. 무슨 브레이크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하고 예, 예. 똑같은 거예요? 틀립니다. 틀리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행할 때 주행하고 나서 그냥 이제 세워놓을 때고. 그 세워놓을 때 들어가는 파킹 브레이크, 파킹이고요. 네, 이거는 사이드 브레이크, 저 사이드 전자식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는 사이드 브레이크예요. 네, 그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요거 하나로만은 조금 부족하다 느낄 때 이거는 저거를 이제- 브레이크를 하나 더 채워놓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항상 습관은 파킹 이거까지. 누르시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채워놓는 습관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우리는 예. 안전 위주로 가서 맞습니다. 안 하면 예. 큰일 나요. 예,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그 뒤에 놓고 운전하시다가 이제 어떤 급한 경우는 나도 모르게 시동 끄고 그냥 내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기아가 뒤에 있으면 오토 기아는 기아가 걸린 게 아니거든요. 옛날 수동 기아는 기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사이드 브레이크 안 채워도 차가 이제 미끄러지진 않아요. 근데 오토 기아는 기아가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뒤나 아래 놓고 내리시면 경사진도에서는 차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습관은 시동 끄시기 전에 파킹에 먼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동을 끄셔야 합니다. 예. 이걸 파킹에 먼저 놓고 시동 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킹 놓고 시동 끄고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는 습관. 그 세 가지를 항상 해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시동을 다시 한 번만 걸어보실까요? 예. 예. 자, 이제 시동 걸었으면 또 옆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차의 열선은 운전석 쪽, 조수석 쪽에 통풍 시트. 운전석 쪽에 열선, 운전석 쪽에 통풍, 조수석 쪽에 열선, 조수석 쪽에 통풍. 그래서 여름에는 통풍 시트. 그럼 바닥하고 등받이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단계는 3단계, 2단계, 1단계, 오프. 열선 시트는 바닥을 따뜻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끄실 때는 길게 누르면 한 번에 끌 수가 있겠습니다. 단계별로 끌 수도 있고요. 그냥 한 번에 끄겠다 하시면 길게 누르면 한 번에 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겨울철에 핸들 열선 따뜻하게 이용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핸들 따뜻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맨날 손 실어오는데 잘 됐네. 예. 그 다음에 요거 P라는 불은 요건 뭐냐면 전방 주차 거리 경고 시스템이세요. 그래서 앞범버에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부딪히면 때는 운전자한테 경보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범버 끝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범버를 긁을 수가 있어요. 모퉁이 돌다가. 그때 요거 항상 켜져 있으면 이제 소리로서 알려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그 코너링이라도 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후방 카메라입니다. 네. 아까 후진기 였을 때만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요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주행 모드 D였을 때는 요 카메라가 전방 카메라가 또 작동이 되세요. 네. 그래서 뭐 모퉁이 같은데 이렇게 돌 때 앞에 영상을 보면서 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때 사용하는 버튼이 요 이제 카메라 버튼이세요. 이거 다시 누르시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 오토 홀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건 혹시 이전 차는 있었나요, 기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예. 모르겠다. 예. 네. 오토 홀드라는 기능은 요걸 누르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오토 홀드라는 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주행하다 보면 기아를 변속해 놓고 주행하다 보면 저 오토 홀드라는 불이 녹색,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고 멈추면 녹색으로 바뀌어요. 녹색으로 바뀌면 운전자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띄워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가요. 그리고 안 써서. 예, 악셀을 밟으면 또 해제가 돼가서 차가 앞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브레이크를 예, 운전자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럴 기회가 있어요? 이제 시내 같은 데 가다 보면 이제 브레이크, 교차로 같은 데서 브레이크 밟고 계속 멈추고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차 막힐 때. 그렇습니다. 그때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다리 힘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운전자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나는 발 브레이크를 띄고 있으면 실수가 있는 거죠. 해제는 악셀을 살짝 밟으면 해제가 되면서 차가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차가 없는데서 한번 해보시면 아 요게 이거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 뭐였어요? 까먹었어요. 이거는 전방 주차 거리 경고 시스템. 예. 그래서 P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다 보면 나중에 막 설명 들었는데 나중에 딱 보시면 P가 이것도 P고 이것도 P고 저것도 P면 헷갈려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예. 조그맣게 들었는데 생각이 안 예. 나서.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후방 거리 후방 센서,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 전방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요거는 이제 우리 기아 변속할 때 파킹, 저거는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저속 주행 행차를 해가지고 내리막길에서 차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인데 거의 사용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기능이 있구나라고 하면 이해하시고
내리막길에서 엔진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예전 수동기아 차의 엔진 엔진 브레이크. 브레이크. 예. 그러니까 차량 내리막길 가속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저거 소렌토도 예. 1단, 2단 수동으로 해갖고 저 아. 남한산성에서 내려올 때 꼭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음. 그때 눌러놓으시면 그 수동기아처럼 안 해도 차량 속도를 줄여줍니다. 네. 이게 눌러주면 경사로 저속주행 시스템 해가지고 켜짐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내리막길에서 경사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여주는 겁니다. 다시 네. 누르시면 꺼짐이거든요. 네. 꺼짐이면 딱 예, 사용할 수가 있고요. 수동기아 모드는 밑에 있는 레버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수동기아 모드입니다. 예전 차량에 기아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핸들 밑에 달려 있어요. 아. 그래서 주행하다가 예전 기아는 이렇게 왼쪽으로 빼면 기아 네, 표시가 네, 하잖아요. 네. 이건 레버를 누르시면 기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행할 때 누르시면 이게 뭐 5단이나 6단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누르면 5단에서 6단으로 올라가는 거고, 마이너스 누르면 5단에서 4단으로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난 안 쓸 거니까 예. 몰라. 요거 작동하다가 일정 시간 작동 안 하면 음. 자동으로 오토로 전환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 이 차의 하이패스는 여기에 하이패스 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카드를 꽂아놓고 사용했거든요. 네. 이렇게 누르시면 카드를 뺄 수가 있어요. 예. 이제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 IC칩이 있죠. 네. 여기 IC칩인데 IC칩이 이렇게 하늘을 보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최대한 높이 서야 돼요. 네. 그러시면 카드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르시면 녹색불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 제대로 삽입이 된 겁니다. 여기 다시 누르면 뺄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요거를 낀 상태에서 요 녹색 버튼 누르면 음량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누를 때마다 소리가 커졌다 작았다 합니다. 네. 그래서 소리가 너무 크면 요거 가지고 조절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거는 잔액 확인. 충전식 카드면 요걸 눌러서 잔액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뺄 때는 요 버튼 눌러서 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등은 터치등이세요. 터치하면 요게 왼쪽 터치등, 오른쪽 터치등. 요거는 그냥 전체 실내등 누르시면 전체 불이 다 들어오는 거고요. 요거는 문을 열었을 때만 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그러면 이거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문을 그죠? 요거 해놓으시면 문을 열 때마다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요게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SOS 기능이 있고 기아 커넥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 우리 스마트폰에 기아 커넥트라는 앱을 깔아 놓으시면 예. 이제 원격으로 해가지고 차를 제어하거나 시동 걸거나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세요. 예. 컴퓨터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소리 가지고 그때는 이제 음성 인식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네. 음성 인식 기능은 여기 보시면 이게 사람 얼굴 표시가 있죠. 네, 네. 요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마이크 있죠. 예. 요걸 누르셔도 되세요. 아. 그러면 이렇게 음성 동작구청 이러면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동작구청. 아.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동작구청.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원하시는 거 하는구나. 터치하시고. 예. 네. 잘 못 들었어요. 왜? 번호로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요걸 누르시거나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음성 인식 기능이세요. 안내할게요. 그래서 내 목소리 가지고 이제 이거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성 인식 기능은 요거 잠깐 눌러볼게요. 누르면 여기 전체 기능이 있어요. 네. 전체 기능에 들어가시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검색, 목적지, 전화번호, 설정, 차량 정보 기능, 요 안내 예시어가 있습니다. 네. 차량 제어 기능도 보시면 에어컨, 뭐 바람 쐬기, 예, 창문, 그다음에 뒤에 트렁크, 핸들, 시트, 열선, 그다음에 카카오 아이라 해가지고요. 뉴스, 음악, 오디오북, 동화, 생활 정보. 저거 다 돼요? 요거는 이제 제휴된 서비스를 지금 이용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요거는 커넥티드가 연결돼야지만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커넥티드가 안 돼 있으면 이제 검색 기능만 돼요. 차량 제어도 안 돼요. 커넥티드를. 예, 커넥티드 까셔야 돼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 요거 내비 안내 끄실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가만히 있어. 예. 네. 안내 취소. 요거. 맞습니다. 경로 취소 누르시면 되세요. 다시 한 번만 눌러보실까요? 현재 목적지 설정되어 있는데, 예. 일반 도로로 안내할게요. 예. 경로 취소. 그러면 예. 경로 바꿀 땐 이거 하고 다시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응. 혹시 다른 기능 뭐 이렇게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지금 머리 치나요? 예. 그러면 나중에 타시다가 네.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주세요. 네, 네, 네. 그럼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너무 애쓰시네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건 다 내일. 기능인데요. 네. 이 스마트 크루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고속도로에서 일정하게 운전할 때 네. 반자율 주행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버튼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요 핸들 모양의 그림이 있잖아요. 요거는 차로 유지 기능이세요. 무슨 기능? 차로 유지. 요걸 눌러 놓으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핸들 모양의 그림이 떠 있습니다. 예, 떠 있죠. 회색, 흰색. 활성화되진 않았잖아요. 예, 아직 활성화는 안 됐어요. 네, 근데 네. 주행하다 보면 이게 녹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네. 녹색으로 바뀌면 활성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활성화가 됐을 때는 차가 차선을 감지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가 핸들을 조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차가 차선을 따라서 이렇게 핸들이 막 조향이 됩니다. 네. 커브 기르면 커브로. 맞습니다. 예. 흰색으로 바뀔 때는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녹색으로 바뀔 때는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도 이거 켜놓고 운전하시면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놓으시고서 가다가 내가 이제 스마트 크루즈라는 기능을 이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요 위에 크루즈 작동 버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작동을 시킬 때는 최저 속도는 30km부터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30km 이상 됐을 때 이걸 딱 누르시면 현재는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 중이 아니라 나오는데 30km 이상 되면 요 위에 차량 속도가 딱 표시가 돼요. 네. 표시가 되는 순간 내가 악셀레를 밟지 않아도 이 차는 그 속도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30으로만? 예, 만약에 앞차의 흐름에 맞춰 가야 되잖아, 운전은.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네. 요게 스마트 크루즈의 이유는 뭐냐면 앞차하고 차간거리를 먼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기본 세팅은 차간거리가 블럭으로 4개가 표시가 돼 있어요. 블럭의 한 개 거리는 25m거든요. 그럼 4개면 앞차하고 내 차의 거리를 100m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누르는 순간 앞차하고 100m를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지정한 속도로 주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한 60으로 했는데 앞에 차가 50으로 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우선 앞차하고 차간거리를 먼저 잡게 되기 때문에 앞차가 50으로 가면 내 차도 60으로 지정했지만 50km 주행하고요. 가다가 앞차가 멈춰버리잖아요. 얘도 멈춰. 그러면 이 차도 같이 따라가서 멈추고 앞차가 출발하면 다시 따라 출발하고요. 똑똑하네. 예, 그러다가 앞차가 없어지면 이 차는 처음에 지정했던 60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60으로 가는데 내가 속도를 좀 더 올리고 싶잖아요. 그럼 요 가운데 레버를 플러스로 미시면 속도가 일씩 올라가고 반대로 마이너스 내리면 속도가 일씩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다가 내가 크루즈를 잠깐 해제하겠다 라고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 버튼을 위에서 딱 누르시면 요거 일시 해제. 예, 일시 해제.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크루즈 이용하고 싶을 때는 요 레버를 앞뒤로 움직이면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내가 크루즈를 완전히 나오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처음에 눌렀던 요 크루즈 버튼을 누르면 완전히 해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요 영상 크루즈 이 작동하는 영상도 그 친절한 기부장에 들어가시면 다른 차지만 기능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크루즈 작동하는 기능을 제가 운전하면서 실제로 보여준 영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통 상황이 예. 크루즈 이용할 교통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 주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많이 이용하시고요. 장거리 운전할 때 많이 이용할 네, 수가 네. 있습니다. 예. 나오는. 예. 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내 기능을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제 만약에 이제 들었던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제가 영상을 나중에 유튜브로 올려드릴게요. 네, 그럼 네. 그거 보시고 네.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설명을 또 전화상으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들 같은 경우는 보증 기간이 있어요. 네. 만약에 스포티지 워낙 검증된 차기 때문에 운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네. 그래도 혹시라도 만약 문제가 생기면 AS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차체 일반 부품하고요. 네. 아이고. 차체 일반 부품하고 예. 여기를 이렇게 접어놓을까 봐. 차체 일반 부품, 그러니까 일반 부품을 말하는 거고요. 네. 요건 냉장마녀체나 에어컨 히터를 말하는 네, 겁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보증 기간이 3년에 6만 킬로까지 무상 네. 보증이 가능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3년이 초과되거나 6만 킬로가 초과되면 AS가 안 되는데 그 안에 있을 땐 다 AS가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 문제가 있거나 하시면 AS 받으시면 되고요. 네. 엔진하고 미션은 5년에 10만 킬로까지. 그러니까 보증 기간이 더 늘어난 거죠. 미션하고 엔진은. 그 다음에 차체 옆판 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도색된 철판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네. 이게 본인 잘못이 아닌데 녹이 쓸거나 아니면 부풀어 올라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3년에 6만 킬로. 그 다음에 녹이 써가지고 구멍이 뚫렸다. 그러면 7년에 주행거리 상관없이 무상 보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타시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시면 다니시다가 저희 기아 오토 Q 마크 되어 있는 곳은 정보에서나 AS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AS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차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 080-200-2000번 하시면 저희 고객센터에 전화 받고요. 네. 예, 모든 걸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 기간 내에 있을 때는 차가 만약에 시동이 안 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긴급 출동 불러가지고 차를 견인해서 AS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삼각대 여기 있고요. 예. 삼각대는 여기 둬야 되겠네. 아, 예, 안에, 요거는 갖고 올라가고. 예, 맞습니다. 예. 요거는 여기다. 아니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요거 올리시면, 여기. 여기다가 이제 놓으시면 이게 됐어요. 삼각대. 예.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잠깐만, 요거 빼겠습니다. 요렇게 빼시면, 네. 아이고. 요게 이제 뭐냐면, 그 펑크 처리 킷이라 해가지고요. 예, 잠깐만. 예. 기운이 빠지셨어. 저희가 요즘 설명을 드리다 보면, 보통 설명 시간이 1시간 넘다 보니까, 예, 진이 다 빠집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이게 0930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에어 펌프, 요게 펑크 처리에, 여기 견인 후크, 그러면 차를 앞에 견인할 때는 앞에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차가 펑크가 났을 경우는 옛날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스페어 타이어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요거를 이용해서 펑크를 떼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게 에어 펌프는 뭐냐면 차에 타이어에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타이어 공기압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는 정비소 갈 필요 없이 이거를 여기 밑에 보시면 전원 케이블을 여기 보시면 12V 단자 있거든요. 여기에 연결하시고 요 호스를 타이어에다 꽂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작동 버튼이 있어요. 요거 작동을 시키면 공기가 타이어 안쪽으로 막 들어가세요. 그러면 넣을 때 그냥 넣으시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빨간색에 표시되어 있는 게 여기 공기압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스포츠 같은 경우는 37 아니면 38일 거예요. 그럼 요 눈금이 이렇게 37, 38 정도 왔을 때까지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공기압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펑크가 났다. 펑크가 나면 요거를 펑크 처리액을 여기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타이어에다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펑크 처리액이 타이어 안쪽으로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밑에 고여 있잖아요. 그럼 타이어는 부풀어 오르고, 그러면 차를 앞뒤로 움직이면 이 펑크 처리액이 안쪽에서 다 골고루 발라집니다. 코팅제군요. 예, 코팅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마르면 어디에 펑크가 난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메꿔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어가 팽팽하게 돼 있으면 정비소 가셔가지고 못이 박혀 있으면 못을 빼고 펑크를 떼우고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일회용이다 보니까 한 번 쓰면 끝나는 건데, 이제 가급적이면 보험사에 전화하셔가지고 펑크를 떼우시는 게 제일 편하십니다. 근데 그렇죠. 이거 생각 안 나죠. 예,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될 경우는 이제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펑크를 떼우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거 예. 이거 하는 방법도 따로 또 어디 있어요? 아, 유튜브에 버튼을 누르시면 닫을 수가 있어요. 문을 잠깐만 열겠습니다. 네. 앞에 본넷 설 때는 요 밑에 있는 레버 당기시면 돼요. 요걸 당기시고요. 네. 이제 오셔가지고요, 바닥으로 손을 이렇게 흩으시면 옆에 이렇게 미는 레버가 있습니다. 네. 밑으로 밀고 위로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고요. 올리신 다음에 요 고정 후크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엔진룸을 열어보시면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어색 보충 이거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앞에 어색이 안 나온다면 여기다 보충하시면 돼요. 현재는 2분의 1 이상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보시면 냉각수, 요건 브레이크 오일, 이런 것들은 거의 새는 일이 없어요. 차가 부딪혀가지고 막 깨져가지고 떨어지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보시고요. 10줄만 알면 돼. 맞아요. 예. 엔진 오일은 요거 체크하시면 되세요. 근데 나 몰라. 체크 내가 안 해요. 예, 근데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분들은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지도 모르고 한 몇 년을 그냥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이거는 새 차는 10,000km만 하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교환은 10,000km마다 한 번씩 하는데, 네. 처음에는 네. 7,000km 안쪽에서 한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부속품들이 움직이다 보면 엔진 오일에 쇳가루가 좀 묻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쇳가루가 계속 움직이다 보면 금속 표면에 계속 미세하게 깃을 내거든요. 그럼 나중에 엔진 수명이 줄어드는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00km 안쪽, 7,000km 안쪽에 한번 교환하시고, 그 다음부터 주기적으로 10,000km. 원래는 15,000까지 돼도 괜찮은데 보통은 10,000km마다 한 번씩, 아니면 1년 단위로 한 번씩